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6월 달 들어서 부동산 계약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집값이 떨어질까? 정부의 6.27 대책 때문에 집값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큰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요 파도 이론 있잖아요. 파도 이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파도 이론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급락을 했다가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파도를 치면서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도 경기 부동산도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한다기보다는 주기설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4년 주기설, 6년 주기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으로부터 집값이 4년 후에 오를지 내릴지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우상향에 있을 겁니다. 특히 서울에서 중급지 이상 투자를 하신 분들, 마포 이상 투자를 하신 분들은 4년 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인서울에 공급이 없다는 거, 경기도에 공급이 조금 있지만 사람들은 서울 안쪽 상급지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쪽에 공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들이 다 지금 지연이 되고 브레이크에 걸릴 상황에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공공 분양 같은 것도 결국에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울 안쪽에서 좋은 입지에 땅이나 이제 준비된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것이 진행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3년에서 5년 동안은 공급이 멈췄다라고 볼 수 있고 2017, 18년도에 발표한 3기 신도시가 아직도 입주를 안 했는데 지금부터 4기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2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를 다 안 했습니다. 광역교통이 아직 뚫리기는커녕 시작도 못한 착공도 못한 곳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구축 아파트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도 그렇고요. 전체 매물이랑 지금 세대수를 한번 보세요. 매물이 몇 개나 나와 있는지 봤을 때 세대수 대비 매물이 1%, 2% 이런 데들이 아직도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를 여쭙기 전에 일단은 매물률이 어떤가요?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나요? 지금 들어가도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나요? 단기간에 하락까지는 아니어도 상승이 좀 주춤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매물이 적다면은 단기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부동산을 접근하셔야지 내가 지금 매매를 했는데 규제가 나왔어요. 지금 매매를 했는데 대출을 쪼은대요. 집값이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반값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신경이 쓰이냐면은 악플러들, 폭락론자들이 지금 가장 열심히 활동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파리 대책 나왔을 때도 저는 그날 밤에 이제 사무실에서 혼자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큰일 났다. 그런 악플들을 읽으면서 그런 하락론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집값이 반에 반토막 난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참 밤새 생각하고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 여러 채를 사면은 세금을 중과해 팔 때 세금을 중과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하급지 지방 시장을 죽이고 서울 상급지 강남을 살리는 정책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 말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같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똘똘한 한 채가 생겨나서
강남빨 집값 상승, 도미노식 상승, 최상단부터 가격이 오르면서 키 맞추기식으로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좀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규제를 하면은 풍선 효과 같이 풍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쪽을 꽉 누르면은 반대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쪽을 규제하면은 다른 한쪽이 터진다. 풍선 효과가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규제책이 나왔을 때는 어느 쪽으로 풍선이 터질까? 요거를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이번 규제책의 제일 큰 거는 6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라고 대출의 한계선을 그냥 딱 정해버린 겁니다. 어떤 타겟팅을 해서 어떤 지역, 어떤 계층, 어떤 구 이런 식으로 타겟팅해서 규제를 한 게 아니라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온다. 최대 6억까지 대출 받아라. 그러면은 50%, 60% 대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쳤을 때 10억, 12억, 13억까지는 대출이 안 나오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10억, 12억, 13억 이상은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대출 받는데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12억 안쪽은 오히려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풍선이 10억 왔다 갔다 10억 언더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는 그런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매매를 하면서 전세를 놓을 때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안 나오게 하겠다. 이 말은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매매를 하면서 집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세에 들어가기 까다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돈으로만 전세를 구해야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일단은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죠. 들어갈 수 있는 전세집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세를 누가 공급하죠? 민간이 공급하는데 들어갈 집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월세로 전환이 돼서 월세를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부작용은 집을 미리 사놓으려는 사람들이 갭 투자자를 포함하여 전세가 끼어있는 매물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세를 놔야 되는 게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은 예전에는 전세 낀 매물이 집값도 조금 저렴했고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전세 낀 매물이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매물이 나오면은 오히려 빨리빨리 팔리고 투자자들이나 집을 미리 사려오는 사람들이 전세 낀 매물을 사려고 한단 말이죠. 나중에 퇴거할 때는 또 몇 년 후니까 그때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새 낀 매물이 귀해지는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임장을 많이 다니는데 임장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달아놨어요. 제 홈페이지 게시판이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